자, 문화 복제, 시스템 복제. 이것이 우리들의 사업 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대구 청춘의 어, 사업 스타일,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문화 복제, 시스템 복제가 연금성 소득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그 보상 플랜은 어느 정도 이해가 어, 됐다고 하더라도 연금성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에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금성이 되려고 하면 그 보상 플랜이 이론에 따라서 정말 어, 실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현실로 돼야 되죠. 그 보상 플랜이. 그 보상 플랜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 복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쇠, 열쇠. 금고 열쇠 없으면 못 열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같아요. 그래서 문화 복제, 시스템 복제. 네, 첫 번째 문화 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뷰티 앤 헬스. 그래서 피부 관리에 관심이 높은 집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지금 속해 있는 그런 팀에 피부 관리에 관심이 높은 분위기가 있는지, 어, 의식적으로라도 연출이라도 하는지, 한번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그 안에서 구성원 중에서 피부에 관심이 없는, 그 피부 관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의 비중과 피부 관리에 관심이 높은 사람의 비중 한번 봤을 때, 되도록이면 한 명도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되고, 또, 피부 관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효과를 보게 하기 때문에 피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 피부 관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업은 피부 관리에 관심이 높아야 되는구나. 내가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교육과 관계없이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은 집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다면 많이 알아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이 제품 하나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잘 챙겨 먹으려면 효과를 기대를 가지고 꾸준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먹게 하기 위해서 어, 그분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드릴 부분들이 많아요. 제품 한 개 딱 주고 알아서 먹으라고 놔두는 게 아니고 그죠? 해모임도 3개월, 4개월 이렇게 꾸준히 먹었을 때 정말 그 전에 고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진다는 것을 눈에 띄게 느낀단 말이죠. 근데 대충 먹고 있으면 그런 효과를 못 보겠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되려면 그분들이 건강이 정말 좋아졌다는 것을 그분이 느껴야 우리가 정말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소개도 나오고, 그죠? 그분이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파는 것보다 효과를 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뷰티 앤 헬스 부분에 대해서 어,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구성원이 팀 내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들을 잘 이끌어 줘야 되겠죠. 자, 문화복제 두 번째, 내가 이 사업의 사장이다. 그래서 경비, 비용 발생에 대한 관련된 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지만 그들이 돈을 벌어서 성공하는 케이스들을 잘 보면 그 회사에서 돈 번 것을 어, 생활비로 쓰지 않더라도 기존에 재산이 많거나 기존에 다른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벌어들인 돈을 다 경비로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소득, 수당을 다 경비 처리로 다 떨어내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문화를 갖춰서 돈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당을 우리가 200만 원이라도 벌게 됐을 때 그 200만 원을 집에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복제를 가져야만 합니다. 어, 그죠? 그래서 겉으로는 들어오고 뒤로 다 돈이 나가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스폰서의 지출을 최소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많은 마인드가 안 되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스폰서는 나 때문에 돈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좀 써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스폰서를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마인드가 괜찮으신 분들은 안 그래요. 그렇지만
신규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당연스럽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스폰서가 돈 좀 쓰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스폰서는 파트너를 다수를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 식사를 하거나 어디를 갈 때 경비를 쓰거나 했을 때, 그 스폰서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200만 원조차도 더 많이 들 만큼, 잘못하면 돈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카페 문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카페를 가게 될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식당보다는, 설명하기에는 카페가 더 나아요. 그죠? 자, 그래서 카페를 가게 됐을 때 사장님들께서 여러분들께서 본인 커피를 주문해서 들어가시기를 되도록이면 당부를 드려요. 그래서 뭐다 모이면 뭐 내가 사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보통은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 뭐 네 명이 모이기로 했다, 세 명이 모이기로 했다 그러면 세 명 다 모이고 나면 내가 주문을 하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들어가시면서 사서 가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어 이것도 신규분들은 또 대부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면 돈이 된다는 사람이 날 설득하러 오는 자리라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스폰서라는 사람은 애터미의 비전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후원을 하는 입장이지만 신규는 그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정말 돈이 되는 사람이라면 돈을 쓰기를 얼마나 잘 쓰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장님께서 어, 이제 또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스폰서에 대해서. 이렇게 애터미에서 돈을 벌고 계시는 분이 온다. 근데 뭐 200만 원, 400만 원, 뭐 600만 원, 8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 실제로 그 사회 나가면 많잖아요. 그죠? 뭐 5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은 엄청 많고 뭐 800만 원, 1000만 원 버시는 분도 상당히 많잖아요. 자, 그렇지만 그렇게 엄청난 소득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아시죠? 연금성 소득이라는 것 때문에 그 직장 생활에서 월급 받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소득 면에서, 어, 기업의 한 부장급 정도? 이 정도잖아요. 그죠? 리더스 클럽도. 그 어떤 뭐 기업의 부장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규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들어가실 때 사장님 커피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시고 온 분의 커피 같이 계산해서 올라가 주시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스폰서는 올라가면서 자기 커피를 사서 올라가면 됩니다. 어, 간단하죠, 그죠? 쉬운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리크루팅을 굉장히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제가 그 문제가 있더냐면요. 올라가서 커피를 또 10km 내려가야 돼요. 그죠? 내려갔다가 또 시켜서 진동배를 가지고 또 올라옵니다. 또 진동이 울리면 또 가지러 가야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어, 시작을 못 해요. 본격적으로 말하다가 내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분위기를 깰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별 필요 없는 말을 하면서 앞에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워낙 이런 그 서로 이렇게 뭐죠? 커뮤니케이션 잘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저같이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되고 좀 어려운 사람들은 설명만 잘하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매끄럽다는 거죠. 제가 한 하루에 5팀 정도 리크루팅을 다녔는데 한 10몇만 원이 커피 값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돈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뭐 400만 원 이렇게 수당이 나왔지만 돈이 별로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짐을 한 게, 내가 지금 이 입장에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저기 돈 쓰기 싫어서 저런다. 뭐 이렇게 아니 곱게 보는 분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센터를 운영하고 센터장이 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위치가 됐을 때는 이 문화를 내가 바꿔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오토 판매사나 팀장이 되는 순간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저는 이렇게 못했어요. 제가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렇게 못했지만 저는 이거 상관없거든요. 지금은 지금 팀장님들이 제일 열심히 리크루팅을 다닐 때죠. 그래서 그런 오토 판매사 이상 또 팀장 정도 되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식사 계산 문화.
술 문화 없음. 자, 그래서 식당에서는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특히 남성분들은 소주 한 잔 하시겠어요? 혹은 맥주 한 잔 하셔야죠. 이렇게 예의상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식사 자리에 술이 없는 것, 혹은 술 자체를 권유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게 생각될 정도로 당연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식사하러 가서는 술을 먹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밥만 딱 시키고 술에 대해서 아예 물어보지도 않는다. 권유 자체를 안 한다. 그랬을 때도 조금 애매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조금 그 이해할 수가 없을 수도 있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밥 먹으러 갔다가 소주 한 잔 안 시켜준다. 말도 안 꺼낸다. 조금 이상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래서 식당을 제가 보통은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식당에서 애터미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효과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들 이제 말씀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하거나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그분의 뭐 집이라든지 그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여성분 혼자 있는 집에 갈 수가 없으니까 곤란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카페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식당보다는 카페가 좋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식당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누구랑 가나요? 신규랑 밥 먹으러 가는 일은 잘 없거든요. 헤어지는 게 더 나아요. 미팅을 하고 나서 깔끔하게, 담백하게 헤어지는 게 낫다고요. 그런데 사업자끼리 보통 식사를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끼리를 식사를 하게 됐을 때는 식비를 너무 비싼 곳을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신 분들도 뭐 노후 준비 이미 다 되어 있고 좀 풍족하시고 소득이 높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뭐 갈비탕 18,000짜리 먹어도 된다. 황장군 갈비탕 보니까 18,000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황장군 가서 갈비탕 18,000짜리 시켰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는 부담이 없으니까. 하지만 사장님들 밑에 앞으로 나오는 파트너들 중에서는 그런 밥 먹어가면서 만남을 관계를 가지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런 분들은 많았고, 저 또한 그런 밥을 먹으면서 만남을 관계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리고 그런 밥을 사주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어, 이렇게 해준다면 나도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나는 여기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갈비탕 사줄 지금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비싼 거를 얻어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들끼리 만났을 때는 5,500원짜리 드시길 바라고요. 지금 조금 요 가격을 먹기가 어려워요, 그죠? 한 7,000원 이하 정도 그런 곳을 찾으시면 좋고요. 이건 사업자끼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사업자는 비즈니스맨이잖아요. 서로의 입장을 알잖아요. 우리 입장을. 뭔가 가게를 차렸으면 첫 달부터 소득이 생기지만 우리는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소득이 생기지 않아요. 명달 찾아가서 만나고 소개를 꽤나 많이 받고 그렇게 열심히 한 세월이 적어도 3개월 정도는 흘렀을 때 수당이 몇십만 원 정도라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돈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에서 돈을 쓰는 것들을 계속 분위기상 이끌어가게 된다면 그 리더는 배려심이 상당히 없는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유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배려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계산을 하게 되겠죠.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제가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중간 리더 있죠? 여러분들께서 직접 스폰서님을 모시고 왔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규 혹은 파트너를 모시고 왔다면, 계산은 사장님들께서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가장 바람직해요. 그래서 신규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밥을 한 끼 정도는 대접을 해드리는 편이 좋죠. 그죠? 그런데 중간에 여러분들께서 중간 리더가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됐을 때 그분이 부담이 있겠죠. 그때 스폰서님께서 집에 가실 때 뱅킹 해주시면 돼요. 부담 조금 덜어줄 수 있을 만큼 뱅킹 해주시면 스폰서와 내가 부담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트너가 계산을 하면 파트너 계산했네. 다음에 내가 하지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파트너 계산을 했다. 엄청 잘한 거예요. 그 파트너는 굉장히 이런 전반적인 그 시스템을 복제를 잘 시켜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스폰서가 비용을 일부 부담을 해주시란 말이죠. 뱅킹을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 보내줄까 묻지 마시고 그건 필요 없다고 할 거니까 그죠? 알아서 적당하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선에서 보내주시면 좋아요. 자, 스폰서께서 다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스폰서가 200만 원을 벌어도 200만 원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중간에 있는 분들은 그런 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업을 해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스폰서에게 누군가를 소개시켜 줄 때 한 달에 몇 명 소개시켜 주고 계신가요? 한 달에 한 30명 정도 소개시켜 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하지만 그러면 돈이 굉장히 빨리 된다는 걸 의미하죠. 제가 어, 저한테 빨리빨리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엄청나게 독촉을 한 3개월 동안 해본 적이 있는데 별로 소개를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많이 해봤자 한 분이 한 두세 명 정도 해주시고 대부분 한 달에 한 명도 소개를 안 해준 경우가 더 많아요. 그 말은 뭐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스폰서에게 데려가서 만나게 해줄 사람이 별로 없다 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리더가 계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로 아무 부담이 없다는 거죠. 자, 차비에 대한 비용 발생, 또 거기에 대한 계산에 대한 문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톨게이트비 있죠. 나오게 되겠죠. 고속도로를 타게 됐을 때. 그리고 기름값, 이런 것들 더 지페이를 하셔야 됩니다. 더 지페이를 하시는데 차를 가져가시는 분이 스폰서가 됐든 파트너가 됐든 누가 됐든 심지어는 뭐 다른 라인에 있는 분의 차를 타고 갔든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되고 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폰뱅킹으로 매너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나눠서 하긴 조금 어렵죠. 하지만 대략적으로 뭐 톨게이트비 뭐 12,000 정도 나왔다. 뭐 기름값도 뭐 이 정도 갔으면 한 3만 정도 썼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선에서 뱅킹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미나 비용. 우리가 세미나를 하게 됐을 때 경비가 들 수도 있고 또 식비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석세스 아카데미 1박 2일 같은 거 이런 거 진행을 했을 때는 숙박비까지도 들었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내 사업이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세미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비용을 남에게서 나오도록 하지 마세요. 정말 그거는 정말 어떤 사업체에서도 있을 수 없는 보일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애터미에서만 유독 모시고 간 분에게 비용을 대주는 참 아이러니한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데 그만큼 관심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초교육 과정과 기초 영상 안내를 해서 자기가 스스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제가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로 갔던 세미나, 첫 번째로 만났던 미팅, 첫 번째로 했던 그 회장님의 강의, 여기서 느낀 바가 클수록 사업이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미나를 처음에 갈 때 억지로 가가지고는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효과를 못 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저기 라이브로 세미나를 하는 곳이 있다는데 거기를 내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세미나 다음 주에 하는데 갈래? 물어봤어요. 그러면 고민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비용을 대는 겁니다. 근데 정말 가기 싫고 막 도망 다니고 그러니까 비용을 대주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이래서도 효과적이지 않고 저래서도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억지로 데려가느라고 효과적이지 않고 데려가서 비용까지 발생돼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지식적인 부분이라든지 상식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미팅이나 그리고 센터 교육이라든지 또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미나는 어떤 곳이냐면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모이는 거에 대한 눈으로 확인하는 차원, 그리고 그 회사가 존재한다는 거에 대한 눈으로 확인하는 차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석세스 아카데미도 되도록이면 본사 쪽에 가시는 게 좋아요. 본사 쪽에. 어차피 한 번 가고 나서 뭐 그 다음에는 여건이 안 돼서 잘 못 오는 경우라면 한 번을 데려가려고 하면 한 달 미루더라도 다음 달에 오롯을 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어, 유튜브로 봐도 얼마든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전단지, 그리고 씨링,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전단지 보통 그 홈페이지 거 줌에서 쓰시잖아요. 그게 가장 수준 있어 보이고 깔끔하고 좋아요. 근데, 더 저렴한 전단지를 이제 사용하고 싶어서, 따로 이제 만들 때 스폰서 쓰는 게 있다면, 그 주문을 하면 그 인쇄소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해서 계산을 해서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혹은 스폰서한테 하더라도 꼭 반드시 주문과 동시에 폰백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들도 파트너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다 보니까 뭐 8천 원 뭐 이런 돈 그냥 돈같이 여기지 않아서 그냥 100장 주고 그냥 뭐 8천 원에 그냥 이번에 그냥 해줄게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게 좀 많이 해요. 너무 작은 돈이다 보니까 돈같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게 쉽게 가는 거죠. 그게 쉽게 가는 거예요. 음. 돈을 받는 게 어렵게 가는 거라고. 그런데 쉬운 길을 선택하면 일이 안 돼요. 사장님들 돈 받는 게 어려워요? 돈 안 받는 게 어려워요? 돈 안 받는 게 어렵습니다. 그죠? 8천 원 그거 받는 게 더 어렵다고요. 근데 그걸 굳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예요. 그분을 위해서. 자, 그리고 문화복제 세 번째, 메신저 매너. 카카오톡 매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스폰서가 메신저를 통해서 안내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신규한테도 이렇게 이런 영상을 보라고 하고 언제 만나자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파트너, 사업자한테도 저희 파트너한테도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답장을 해주는 것이 기본 매너이죠. 근데 신규분들 중에서 이런 영상을 보라고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답장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사회 구성원으로서 예의가 아니잖아요. 어, 이런 걸 보라고 말해줬으면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도 대체적으로 처음에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좀 되기도 하죠. 왜냐? 듣기 싫은 걸 억지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저는 미팅할 때 부탁을 드려요. 이거 기초교육과정 네 번째까지만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기초 영상도 유튜브 영상도 안내드리는 걸 네 개까지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그 이해를 해드리지만 어느 정도 비전을 알고 이제 사업을 해봐야겠다고 생각 드는데도 이런 스폰서에 대해서 또 중간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분에게 대해서 예의를 안 지키는 것은 상당히 스폰서로서는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장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솔직히 말해서 여기 PPT에 넣을 내용도 아닌데 넣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형제 라인 또는 파트너가 함께 있는 톡방에서는 열정이 떨어지는 말을 삼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대구 톡방이라든지 뭐 팀끼리 이제 모여 있는 톡방이 있잖아요. 또 거기서 스폰서 입장에서는 다 파트너지만 또 파트너끼리 봤을 때는 형제 라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그중에서 이상한 심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열정 떨어지는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래서 스피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정 떨어지는 스피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내 속 마음이고 내 지금 심리 상태라고 해서 그거를 그냥 말하는 것은 그건 사업자가 아니에요. 음, 왜냐? 돈 벌려고 모인 사람들 열정 떨어뜨리는 행위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죠? 기본이잖아요. 자, 톡방에서는 서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1년 넘도록 공을 들여서 겨우 이제 사업을 하려고 모시고 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분이 생겼어요. 그분을 톡방에 초대했는데 거기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아세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반응은 뭐냐면 저 사람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요. 사람들한테서. 저 사람은 말을 하면 열정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저 말도 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카톡 좀 안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형제 라인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꺼려해요. 그렇게 되면 사연대 파트너가 앞으로 형성이 된다면, 형성도 안 되겠지만 형성된다면 곤란하게 돼요. 왜냐? 형제 라인들이 같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을 톡방에 올리셔야 되겠죠. 그 단톡방을 실수로 나가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뭐 실수로 이렇게 만지다가 나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실수로 나갔다면, 나 톡방 나간 것 같다. 이렇게 스폰서한테 말씀드려서 바로 조치를 하면 되지만,
감정적으로 내가 기분이 나빴다는 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톡방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최소 3개월간 입장 금지가 되고요. 보통 지금 우리 톡방은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됐을 때, 영구적으로 못 들어오게끔 톡방이 그렇게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차단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초대하고 싶어도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면은, 안 됩니다. 나가면은 그 한 분을 위해서 톡방을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새로 만들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나가는 실수도 하면은 안 좋고요. 그리고 일부러 나가면 그거는 거의 뭐 8살짜리 여자애 같은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 감정을 스스로 주체를 못한다. 감정을 스스로 주체를 못하고 오히려 표출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제어를 못한다면 그 하나를 보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행동 하시는 경우는 어, 이분은 상담이라든지 후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 단호하게 끊어요. 그분은 성공하고 말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 후원한 모든 시간과 노력들이 물거품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 정말 정확합니다. 정말. 제가 제 애터미 10년 했잖아요. 정말 정확해요. 감정적으로 톡방 나가시는 분들 절대로 성공 못해요. 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파트너가 이런 행위를 한다. 그러면 아깝지만 미련 없이 버리세요. 진짜. 미련 없이 버려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그래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찾죠. 기대를 안 하고. 잘못하면 세월을 다 까먹어요. 자, 문화복제 네 번째,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라. 파트너가 간혹 틀린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나 스폰서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 사업 이렇게 할래요.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편안하게 안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 정말 웬만하면 정말 아닌 방법은 입 밖으로 잘 안 나오거든요. 정말 아닌 방법.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외에는 웬만하면 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스폰서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 안 좋다고 말해줬음에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게 놔두시라고. 그랬을 때 잘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떤 분들은 이렇게 내가 말했는데 그 말을 안 따르고 어긴다. 그래서 내 리더십을 훼손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미워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이거는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틀을 딱 짜줬는데 그 틀을 안 따라온다. 그러면 괘씸하게 여기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여성분들이 그런 부분이 좀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보고 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대요. 그럼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파트너가 이익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 자, 그랬을 때, 어, 현재 애터미 사업자로서 어린아이라고 이해하고 조금 너그럽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폰서가 이 애터미 안에서 세월을 많이 보낼수록 그 눈매가 엄청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시기에 이런 말을 할 때 무슨 생각으로 하는 말인지 그런 거 다 합니다.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뭐 자기는 이렇게 말했을 때 내 이익 중심의 생각을 들키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스폰서는 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수십 명, 수백 명을 만났는데 그거를 캐치를 못할 일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어, 파트너가 이런 이익 중심의 생각을 딱 하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기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기적인 생각, 자기중심적 생각을 했을 때 자기는 모르겠지라고 하겠지만 스폰서는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알았을 때 좀 더 그렇게 이해해 주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사업을 좀 해보시거나 혹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 지금 어른들이니까 이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도 팍팍해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리고 여유가 없으니까 보통 때 같았으면 너그럽게 용서해줬고 너그럽게 이해해줄 부분도 너그럽게 못 대하고 짜증이 팍 터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가 어렵고 내가 위축되고 궁지에 몰릴수록 더 날카롭고 이기적이게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규분들이 지금 애터미에서 소득이 안 나오고 애터미를 하려고 했을 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배려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기준을 많이 놓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난 정말 이해 안 된다. 난 저건 정말 이해 안 된다. 그래서 전부 다 칼로 잘라내버려요. 난 저런 사람 나는 못 봐. 이런 식으로, 그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초반에는 조금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업자가 돼서 계속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파트너가 자기 자신과 다른 의견 또는 방향을 제시하며 최대한 설득을 해보되 자신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지지해준다. 자,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되 해야 되는 최소한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루 목표를 타협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하루 목표를 안 하고서 성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 하루 목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전업자, 정말 명단이 많고 여건이 있고 거기다가 언변도 좋아서 뭐 능력까지 있어요. 그런 분들과 부업으로 하고 시간이 없고 언변이 별로 안 좋고 인맥이 없고 뭐 그런데도 애터미에서 정말 연금성을 만들고 싶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하루 목표가 5배 이상 또 차이가 난다는 거죠. 하지만 하루 목표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 모든 다른 것들은 다 빼놓고 제가 욕심을 팍 줄여서요. VOD를 통해서 하루에 한 개씩 보시는 분들은 성공할 수 있어요. VOD. VOD가 뭐죠? 유튜브. 유튜브를 하루에 한 개씩 애터미 유튜브를 보고 어, 그냥 보는 거랑 노트를 하는 거랑 몇 배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차이가 나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한 편은 노트를 해야 되겠다. 요거는 좀 지키시면 좋겠어요. 요거는 타협을 하지 않고 웬만하면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기초 교육과정 안내.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상식을 모른 채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 그거는 타협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 애터미 하시는 분들 정말 주변에 많지만 기초적인 걸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9대 1이에요. 좀 알고 하는 사람이 많이 쳐줘서 1이에요. 모르면서 하는 분들이 9란 말이죠. 그 모르면서 해도 되긴 되는데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애터미 그 분위기를 흐트려요. 전반적으로. 안 좋은 시선을 받게 된 거죠. 애터미 하는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초 상식을 갖춘 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앞으로 많을 거거든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애터미를 했었는데 하면서 하는 말들이 많아요. 어, 그 사람이 했는데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앞으로 많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 잘못되게끔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지, 그리고 자기는 잘못됐는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했지만 그것이 기초 상식 없는 채로 했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랬냐면요. 그분들은 기초 상식을 모른 채로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초 상식을 다 가르쳐 드린 다음에 그때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또 다 듣기 전에는 할지 말지 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그분이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초교육과정 다 듣고 나서 하라고 했는데 전단지 주면서 알리라고 딱 줬어요. 회원가입도 하라고 하고. 물건도 좀 팔아보라고 하고. 그러면 이 교육과 여러분들 하는 행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말과 교육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우리 초기에 만났던 분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기초교육 과정을 다 듣고, 기초교육 영상을 다 듣고 나서 사업을 안 하면 정말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쉽게 들어가요, 사업에서. 쉽게 포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간 사람을 다시 데리고 나오는 게 더 어려워요. 그 일을 더 어렵게 하게 되죠. 그래서 확실하게 듣고 하는 것. 이것은 타협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서 석세스 세미나 이런 거 제가 안 넣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어, 여러분들께서 석세스 아카데미를 안 가실까봐 제가 말을 항상 아끼지만, 뭐 세미나 이런 거 중요시 안 여기실까봐 아끼지만요. 사실, 회사가 세미나를 많이 주최하죠. 일정이 빡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가 그걸 다 들으라고, 올 참석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워낙 일정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초대를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많이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초대한 사람도 없이 맨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하기 싫어서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사람들이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시간이 없고 정말 조금의 시간 쪼개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분에게 석세스 아카데미를 억지로 데려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일하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스스로 한 번쯤 들으러 가봐야겠다, 시간을 내야겠다 생각한다면 되도록이면 한 번 제대로 본사에 가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그분께 또 다른 신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서로 시간을 맞춰서 또 가게 되겠죠. 그죠? 그게 뭐 세 달 뒤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때 그분도 한 번 듣는 거 제대로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본사를 가는 게 좋겠죠. 이게 어, 가까이 뭐 대구나 뭐 경주나 이런 데서 한다고 해서 거기를 가는 것보다요. 정말 초대를 한 분 있으면 제대로 가는 게 좋아요. 제대로. 문화복제 5번. 해외 후원 요청 시 매너. 그래서 사장님들 다 그 해외 라인을 오픈을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해외가 열리게 됐을 때, 정말, 조직이 통째로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죠. 자, 해외 라인 후원은 확실한 리더감의 경우에만 갑니다. 자, 그래서, 개척을 한 뒤에 스폰서로 후원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하러 스폰서를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해외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람이 있을 때마다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써야 돼 힘을 못 써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냥 가잖아요. 그러고 나면 한국이 너무 좀 그 너무 작은 시장처럼 보여서 일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 대바리를 찾는다고 표현을 하죠. 대바리가 아니면 사람으로 안 봐요. 그래서 해외 라인에만 너무 꽂혀 있으면 정말 가장 기초적인 업무에 대해서 그게 향상이 안 돼요. 그래서 해외 라인은 기초적인 업무를 충실하게 하다 보면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내 입에서 중국에 아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말을 던졌을 때 왜요? 이렇게 물으면 너 아는 사람 있는데 왜요?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초적으로 업무가 없고 만날 사람이 없으면 그 해외 라인을 일부러 그 외국인들 찾아서 다니면 그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딱 나오고 거기다가 리더감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더감이 뭐냐? 리더감 뭐냐면 가르쳐 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아서 그 나라에서 알아서 다 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가서 이런 걸 가르쳐 주고 저런 걸 가르쳐 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해외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무대에서 나와서 해외 라인 터져가지고 성공했는 사람 이야기 듣잖아요. 어, 그 보통 사람이 나와가지고 해외 라인 나가고 잘 돼서 막 승급하고 이게 아니고요.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이기 때문에 애터미에 대한 기본적인 영상을 보내주게 되면 스폰서보다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자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런 사람이 그 리더감이에요. 그게 아닐 경우는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내가 체크하고 뭐 내가 뭐 이제 도와주고 이런 수준이면은 해외 라인을 펼칠 수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되는데. 같이 센터에 출근하는 옆에 있는 파트너도 안 되는데 그게 리더감이 아니면 저기 먼 나라에 있는 사람이 될 리가 없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사장님들 그 살고 계신 곳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파트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리더감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이 되는지. 한국인이고 말도 잘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국인인데 말 잘한다고 그거 껌뻑 넘어가요. 말 잘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그게 기본적으로 갖춰져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서울에 파트너가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관심 있는 사람이. 말 얼마나 잘해요, 서울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 나보다 더 잘하는. 그 말 잘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요? 서울에만 있어도 리더감이 아니면 진행이 안 돼요. 줌에 들어오라 하는데 줌에 안 들어오고, 줌에 들어와서 가르쳐 준데도 가르쳐 줘도 잘 모르고.
뭐 전부 다 김미, 김미 하면서 달라고 해요. 뭐 자료도 달라고 하고, 뭐도 달라고 하고, 뭐 이런 거 없냐, 저런 거 없냐, 뭐 후원은 없냐, 그러고 뭐 계속 달라고 해요. 김미, 김미 하는 게 뭐예요? 악의가 그렇죠, 악의가. 그래서 뭐 자꾸 달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리더감이 아니고 악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괜찮은 사람 나오면 완전 눈 뒤집어지는 걸 알고, 그 알고 다가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뭐 어떻게 뭐 어떤 거 해줄 건데 이렇게 딱 나온다는 거죠. 안 됩니다. 딱 그 말 하면 아유 이 사람 아니네 하고 그냥 끊으세요. 정확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외 라인 후원 시 본인이 못 가고 스폰서에게 후원 요청을 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그래서 본인이 못 가는 경우가 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회사에서 뭐 일을 못 뺀다거나 뭐 혹은 뭐 여튼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비행기표, 숙박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십시일반 경비를 모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런 경비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가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가는 것을. 그래서 비용 많이 들고 시간 많이 들어서 그 해외 라인을 열정을 쏟아부는데 안 되잖아요. 거기서 는 실망감과 그런 것들이 너무 무섭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지배당하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가장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기복 없이 꾸준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문화복제 여섯 번째,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트너가 내가 지금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부분을 내년에도 도와주고, 그 다음 도와주고, 계속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 이해를 못한 거예요. 파트너가 다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해야 돼요. 여기서 마인드가 안 된 사람들끼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나에게 관심을 끊으려고 하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스폰서도 한 개도 못하는, 파트너 한 개도 못하고 있는데 끊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뭐 일을 만들어 놓고 없애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상태에서 일 없애면 그 파트너가 죽죠. 그래서 충분하게 가르쳐주고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 밑에 잡초도 못 자라잖아요. 뭐 행동 한 개 하면 스폰서 눈치 보고 뭐 행동 한 개 하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스폰서 눈치 보고 틀렸든 말든 내 주관대로 내가 맞다고 인지하면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주관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력으로 진행을 해서 그렇게 해서 안 되면 후회를 하고요. 고쳐야 되는 거죠. 잘 되면 확신을 가지고 또 하면 되고. 그래서 스폰서 밑에 있으면 크지 않습니다. 맨날 스폰서 눈치만 봐요. 그리고 스폰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죠. 스폰서 앞에서 강의도 하기 힘들어요. 스폰서 앞에서 뭐 하기도 힘들어요. 자, 그래서 떼내서 하게끔 하고 그와 소통을 열심히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겠지만 아주 작은 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어떠한 뭔가 자료가 필요해요. 그랬을 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물어볼 수는 있지만 어, 자료를 이제 구해달라는 것 이거는 심부름밖에 안 되거든요. 스폰서한테. 스폰서 이런 거 구해주세요. 근데 스폰서면 이런 자료를 나한테 다 알아서 착착착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아니에요. 자, 자료는 내가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 내가 와닿은 거를 내가 캡처를 하고 내가 정리를 해서 내가 써야 되는 거지. 남이 했는 거는 안 와닿는 거 막 설명하고 있으면 정말 그 내용이 없어요. 남의 걸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죠. 강의 들으시면서 어떤 분이 어떤 말을 했다. 그 말을 내 자료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뭐 사진을 찍든 뭐 메모를 했든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리고 뭐 어떤 것들 본사에다가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면 대부분의 업무적인 것들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일이 다 스폰서한테 물어봐달라고 하고 스폰서한테 해달라고 하면 또 스폰서가 받아서 또 물어보고 가르쳐주고 이게 복제가 좋을까요? 아니면 스폰서가 그거는 본사에 한번 전화해 보세요. 자, 그래서 그분이 본사에 전화했어요. 그래서 저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가르쳐 주면 되지. 본사에 전화하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입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본사에 전화를 했지만 본사에 전화해서 대답을 들을 수 있어 없어요. 들었죠. 그리고 나면 본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파트너한테. 똑같이 어, 말해줄 수도 있지만 본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라. 왜냐면 일일이 다 전부 다 파트너들 다 물어보는 거 다 내한테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시간적인 여유, 연금성 때문에 하는 건데, 연금성 안 되고 완전 중노동이 돼버리면 이 사람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연금성이 되려면 일을 없애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파트너를 못 만들면 여러분들은 연금성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뭐예요? 내가 먼저 스폰서 하고 있는 걸 내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심지어 나중에 내가 센터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센터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파트너가 센터를 차릴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그죠? 오토 팀장, 오토 국장 이렇게 되면 산하 중에서 누군가는 어떤 지역에서 센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좌우 각각 한 개씩 나온단 말이죠. 언젠가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센터를 운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파트너에게 센터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고 하겠죠. 그죠? 근데 항상 스폰서 밑에 있는 사람으로 스폰서의 파트너로서 살다 보니까 그냥 센터의 일원으로서만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다 보니까 파트너가 센터를 차린다고 해도 해줄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센터 차릴 생각이 A씨당초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물고기를 갖다 줘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운하게 느끼지 마세요. 서운하게 느끼지 마시고 아, 정말 이 부분에서 칼같이 하는구나. 맞아, 맞아. 그때 기초교육과정 8번째, 문화복제 6번째 나왔지. 맞아, 맞아. 이렇게 딱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서운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죠? 자, 시스템 복제. 요 부분 좀 빨리 지나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들의 사업 룰, 기초교육 안내 보유를 통해서 기초 상식 익힌 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기초교육 미팅 1번에서 8번까지 듣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그래서 강의와 미팅이죠. 미팅과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한 뭐 8개 정도, 8번 정도 이렇게 듣고 나서 최소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을 크게 느낀 사람일수록 남편이나 와이프나 자기 자녀나 부모나 형제나 말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철통 보완시켜야 돼요. 말을 안 해야 돼요. 거기서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이야기했다가 가족들이 못하게 말리면 알아보기도 전에 더 이상 안 알아보게 되는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한두 번 겪고 나면 미팅이 정말 잘 됐는데 사람을 잃는 거를 한 두세 번 겪고 나면 그 철통 보완, 자물쇠를 채우는 거를 더 신중하게 합니다. 분명히 집에 가서 남편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더 확실하게 말해줘야 되는 거죠. 공식 세미나에 반드시 참여 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그래서 교육을 이렇게 듣고 나면 확신이 생기죠. 이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됐을 때 세미나를 가자고 하면은 자기가 시간을 내서 비용을 들여서 갑니다. 그래서 갔다가 오고 나면 그때 정말 큰 비전을 느껴요. 상식을 다 알고 듣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장에 사람들 데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 안 해도 정말 거기 누군가를 데려가고 싶어서 그 한 달을 그 세미나를 위해서 한 달을 정말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 데려가려고. 그게 진짜 세미나에 대한 위력을 아는 사람이지. 어, 그냥 나는 뭐 몇십 번 안 빠지고 간다. 아무도 없어도 간다. 이거는 좀 아닙니다. 그래서 스폰서 가라고 해서 가고 그렇게 오면 성공한다 하니까 그냥 오고 그거보다 정말 데려가고 싶은 마음에 오라고 말 안 해도 그냥 가는 사람이 그 세미나에서 진짜 뭔가 느낀 사람이에요.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인생 목표, 사업 목표를 분명히 하며 하루 목표를 분명히 세운 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 작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가 아니더라도 정말 간단한 거 한 개면 돼요. 인생 시나리오 그거 저 지금까지 써도 정말 간절한 게 한 두 개밖에 없거든요. 인생 시나리오 8칸 중에서 6칸은 아직도 안 채워져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간절한 건 하나밖에 없다. 많아도 두 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정말 간절한 거를 이제 어떤 건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돈이 필요한 거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도구가 적합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사업 목표라는 걸 세우자. 사업 목표를 세운 데 있어서 뭐 미더스는 돼야 되지 않겠냐. 3년 만에. 그리고 오토 판매사는 1년 만에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목표를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분기 목표가 나오고 하루 목표라는 게 나오죠. 분기 목표에 따라서 분기 목표 예를 들면 60만 PB를 해야겠다. 그러면 뭐 하루에 4만 PB 정도는 하루에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목표가 나오는데
이 하루 목표를 세우기 전에 사업을 하도록 놔두면 안 돼요. 그거는 허송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 낭비하게 됩니다. 고무줄처럼 시간이 쫙 늘어나서 누구는 하루 만에 할 거를 누구는 이거 늘렸더니 바람에 한 달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이 사업을 하는 건 사업이 아니고 취미 생활이기 때문에 취미 생활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될 가능성이 더 없죠. 취미 생활로만 기타 친다고 해봐요. 그걸로 돈 벌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죠? 기타를 치더라도 정말 내가 이걸로 가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그걸로 돈을 벌고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 취미 생활로 해갖고 안 되죠. 애터미를 취미 생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 없이 하면 취미 생활이에요. 그냥 뭐 종점에서 고기 사고 전단지 한 장 주고 하하하 재밌다 나 오늘 일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달성해야 될 목표를 하기 위해서 진짜 고군분투를 하는 것이 그게 자 5번 하루 목표는 안내자 멘토가 될 사람이 도와준다. 처음에는 하기 어려우니까 그죠? 여건과 기량 명단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고려해서 하루 목표를 세워준다. 하루 목표는 반드시 안내자에게 전날 밤에 메신저로 카톡을 찍어서 보내준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보낼 거다. 애터미에 관련된. 그러면 오늘 전날 밤에, 어제 밤에 목표를 적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적어서 메시지를 스폰서한테 보내주세요. 사진을 찍든. 노트에 적었다면 내일 뭐 전단지 몇 명에게 알려주고 화장품 몇 명에 발라주고 얼굴에 팩을 몇 명한테 해주고 이런 걸 적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거를 스폰서에게 보내주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까지는 자율적으로 좀 하시되 목표를 적은 건 스폰서한테 보내주세요. 목표는. 왜냐하면 내 파트너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일을 하루를 보내려고 하는구나. 스폰서가 그 정도는 알 수 있게끔. 자,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런 자기의 목표를 선포를 함으로 인해서 해내야 되겠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하잖아요. 싹 조용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없었던 일로 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스폰서한테 이렇게 다 보내잖아요. 그러면 스폰서가 안 물어보지만 뭐 물어본 스폰서도 있겠죠. 꼼꼼하고 막 되게 호랑이 같은 스폰서는 물어보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안 맡기고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 보니까 그분이 도망가더라고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아예 없어져 버려요. 목표도 안 적고 목표 달성을 못하고 계속 이거를 하루 이틀 열흘 막 한 달 이렇게 계속 못했다는 걸 계속 보내려고 하니까 사업 못하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만두시더라고요. 좋은 선택이기도 하지만 뭐 자율적으로 맡겼어요. 하지만 목표는 좀 보내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누군가에게 이걸 해내겠다고 선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토파매가 되기 전까지는 하루 목표를 스폰서에게 보내주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업무 일지 그리고 쓰시잖아요. 애터미 일기죠. 애터미 일기를 쓰신 것을 그걸 통해서 스폰서와 업무를 상담하고 또 내가 이렇게 당신의 후원을 내가 집중적으로 받아도 될 사람이니까 나한테 좀 집중을 하라. 나를 잡고 가라. 이런 메시지가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업무 일지가 얼마나 잘 써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부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준하게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 그것은 전업으로 한다면 정말 잘하는 분이잖아요. 하지만 여건이 안 돼서 부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그런 분들은 스폰서가 굉장히 그 기대감을 크게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뒤에 이렇게 있는데